사랑하는 65만 평택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에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영희입니다. 100만 평택시를 향한 성장과 함께 우리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등 많은 선결 과제들이 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새 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기존 청사의 이전도 병행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작용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자치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병준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조례를 정할 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인원의 과반수가 아닌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한 심의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조례 개정 절차 없이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지방자치법 제9조와 관련해 신청사 건립 관련 조례를 우리 시에서는 평택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및 평택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이전에 따른 평택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 시기에 대해 행정안전부 문의 결과 청사 이전 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에 따라 청사 이전 전에 조속히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 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은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평택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지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의원은 행정부의 조례 개정 시기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김문구 담당 사무관은 지방자치법 제9조는 시민들에게 청사 이전의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조례 개정 시기는 지역 주민의 예측 가능성에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청사 이전 계획과 이전 영장지를 미리 알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은 사전적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시민들에게 시의 동의를 얻어 평택시청이 몇 년 후에 고덕지구로 이전하고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라는 취지입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서 청사 건물 다 짓고 나서 입주 직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결과 통부지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시기와 관련해 청사 준공 후 입주 전에 조례 개정을 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의회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그때 가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법상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사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현 상황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네, 신청사 건립을 위해 우리 시가 추진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평택시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신청사 건립 재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제23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여 고도국제화 계획지구내 행정타운 건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따라 평택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빠르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추진하시다고 하셨어요. 고덕지구 내 구체적인 주소 여부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청사의 고덕지구 이전을 추진하며 이전 주소는 지구 내 상세 주소가 결정되면 추가할 예정이라고 명시하면 될 일입니다. 조례도 개정 없는 상태에서 고덕지구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기존 청사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및 건축 용역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개문 발자식의 부당한 업무 처리입니다. 이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시청사 이전에 따른 정당성과 주민들의 수용성 그리고 체계적인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도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청사 이전 건립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건립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해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광역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계비, 용역비 단계까지는 일반회계 기금에서 진행할 수 있으나 본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려면 새 청사 부지 조서를 조례를 고쳐야 법적 적합성이 확보됩니다. 부청사인데 왜 새 부지에 공사를 하냐는 법적 논란을 미리 막기 위한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셔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빠르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사 활용 방안 수립 타당성 조사 영역의 업체의 선정 과정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공개 경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게시된 평택시 입찰 공고 진행 자체가 의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입찰 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지난 9월 2일 당일 오전 11시 14분에 입찰 공고를 게시하고 당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단 1시간 만에 입찰 참여를 받고 오후 3시에 개찰해서 곧바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까지 불과 4시간 만에 용역업체 선정을 일사처리로 진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회사는 해당 업체 한 곳뿐이었습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사 활용 방안 용역 계획이 충분한 검토 기간 없이 진행된 구체적인 경위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현 청사 활용 방안 용역은 2028년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 현 청사 주변이 공동화되지 않을까 하는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의뢰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1993년 노후한 건축물입니다. 현재의 시청사를 시의 남부청사 역할을 하는 청사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근거하여 투자 심사 등 다양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절차 수행을 해 2025년 4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경 예산안을 확보한 후 2025년 9월 용역 계약하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이 용역의 과업 내용과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용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연구원들을 보유한 용역회사를 찾기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수의 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주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은 물론 하셨겠죠. 네, 애당초 이 업체 하나만 입찰서를 받겠다는 의혹이 드는 것입니다. 신청사 활용방안 수립 건축 기본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날 9월 3일 하루 동안 공고와 입찰 계약까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해당 업체 한 곳이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획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시청사 활용 방안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과 건축 기본계획 용역은 나라정터에 공고되어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일반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니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여성기업과 계약할 수 있는 1인 수의 계약의 한 방식입니다.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계약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인 견적으로 제출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발주부서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를 받아서 해당 업체의 결격 사유를 해당 용역의 결격 사유 조회와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달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발주 기간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당일 공고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법을 어겨가며 당일 공고, 당일 개찰, 당일 계약을 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시민의 이익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불과 4시간 만에 공고에서 개찰까지 모든 절차를 끝나고 그중 입찰 시간은 단 1시간만 주어졌습니다. 이때 지원한 회사를 선정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 금액이 4,920만 원입니다. 계약금 5천만 원 이하의 수의 계약은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는 처음부터 수의 계약 5천만 원 이하, 즉 위 세 유형의 회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좁혀놓고 공고를 낸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용역업체 선정과 과정이 마치 해당 업체의 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더구나 안양시에 소재한 이 회사는 올해 1월 2일 새로 개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업력 9개월의 신생업체입니다. 직원도 4월이 되어서 처음 채용되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립 9개월만 밖에 되지 않은 경험 부족 신생업체의 중요한 용역을 맡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동안 시에서 수행한 다양한 연구 용역들을 과제물을 보면 실제 용역에 참가하는 책임 연구원과 참여 연구원들의 용역 수행 경험과 능력이 용역 결과물의 성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번 용역에 참여한 업체는 전문 용역업체에서 10년 내지 20년간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진들이 별도로 설립한 회사로 신생 회사이긴 하나 2025년 9월에 현재 서울시의 여러 구청과 인천도시공사, 경기도 화성시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7건의 다양한 연구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과거에 발주했던 다양한 연구 용역에 참가한 경험이 풍부한 연구진들이 이번 용역에 참여하고 있어 평택시 도시 발전 단계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품질이 높은 용역 결과물을 도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용역업체를 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청사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당일 공고, 당일 개척의 수의 계약으로 청사 이전 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경험도 없는 이제 9개월 된 신상 회사에 맡긴다신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공개경제 입찰을 통해 탑 클래스의 회사들이 참여를 받고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그중 실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회사를 선정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가업 지시도 매우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업의 목적을 보면 온갖 미사여구는 다 써놨습니다. 정작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 마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시민이 배제된 이 용역이 얼마나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청사 이전 및 활용 방안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생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시청사 이전 활용 방안 용역 수립은 2025년 9월 현재 시작이 된 단계입니다.
앞으로 용역 진행 과정에서 각종 보고회와 시의회 의원들을 포함한 전문가 소그룹 인터뷰 등을 통해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용역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사 인근 주민들과 소통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청사 이전이 기존 청사 주변 상권에 미칠 경제적 타격도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청사 이전으로 기존 청사 주변의 유동 인구가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병원, 사무실 등 주변 상점들의 매출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 상가의 공실료 증가와 상가 임대료 하락을 유발하고 결국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청사 이전은 단순한 행정 공간을 재배치를 넘어 지역 경제의 생태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지역 상권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으로 인한 기존 상권 침체와 주민 불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이번 용역 결과에 지역 상권 위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사 이전에 대해 주민들께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문제는 이제 현 시청사 주변이 공동화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청 이전에 따른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단계로 이제 시청사 활용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남부 지역의 주민들께서 시청을 방문해서 필요한 민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배치하고 즉시 사용 가능한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과 이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1단계 용역이 추진되고 주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단계로 시청사를 포함하여 주변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 예정인 공간 재구조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국토계획 법령상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및 입체 복합구역 등 시청사의 다양한 개발에 대해서 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어떤 부서로 제2청사를 채워 남부권이 현재의 시청에서 보던 민원을 불편 없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사 이전 시 구청사가 채워지게 준비해서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시청 부근은 많은 건물들이 공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시청까지 떠나면 지역 상권이 활기를 잃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시청 이전이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은커녕 불균형과 주민 불편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현재의 가업 지서에서 보면 청사 이전으로 인한 문제 진단과 해결 과제의 목표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청사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 대표, 상인회, 시의회, 집행부, 시민단체 등 시민소통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해 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기존 청사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평택시민 남녀노소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민 공모전을 개최해야 합니다. 시민 공모전은 주제를 정하는 것과 주제가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두 가지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국장님, 이 제안을 제가 2023년 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민 공론화 과정은 시민 공모전은 가업지시 전에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민 공론화를 위한 시민 소통회의 설치나 시민 공모전 등의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우리 시에서는 시청 이전 단계에서 현 청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즉시 활용 가능한 방안으로 남부지역 행정청사의 역할을 수행할 조직과 부서 배치를 검토하기 위한 1단계 용역은 이미 시작되었고 다소 시간을 두고 추진할 현 청사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시의회를 비롯해 지역 주민,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청 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조화로운 성장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정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이제까지 질문한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예. 시장님이 시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최고의 책임자로서 평택 시민들에게 직접 전하고 싶은 약속과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이렇게 앞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에서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좀 더 이렇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저 시청사 이전은 제가 시장 때 결정된 게 아니라 이제 고덕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제 통합 기능을 하기 위해서 행정타운을 만든다 이미 오래전에 이미 계획돼서 한 20년이 훨씬 넘은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시청이 그냥 신도시라 옮겨가는 게 아니라 통합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옮겨가기로 오래전에 결정된 것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 벌써 오랫동안 공론화 작업들 많이 논의를 해온 거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께서도 거의 다 이것은 시청이 옮겨가는 거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담는 부분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만약에 이거를 고독으로 고독으로 소재지로 만약 변경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께서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서 시청은 현재 여기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고독으로 하면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개가 준공 전에 주소를 옮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이 옮겨가는 건 이미 오래전에 결정됐고 또 이 절차는 계속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좀 이해를 좀 저는 하고 있고요. 아까 수의계약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제가 시장되고 나서 이 수의계약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면 몇 개 업체가 이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져간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조차도 수의계약을 여태까지 공무원들한테 하라고 한 사례가 없고요. 이 수의계약을 제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수의계약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없고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실무부서 답은 그겁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2단계로 합니다. 1단계는 지금 저희가 27년까지 이제 완공을 하겠다고 합니다만 사실 입주하는 건 28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옮겨갔을 때 이 공간을 단순하게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여기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최소한의 용역 단계를 1단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요새 뭐 국회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면 최적의 활용 방안이 될 것인가, 이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예산도 저희가 반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게 최적의 상황이 될 것인가는 2단계 용역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단계 용역입니다. 그래서 1단계 용역인데 액수가 저희가 요새 예산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는 아까도 부시장도 저한테 설명을 합니다만은 우선 업체가 이 금액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이 업체가 신생업체지만은 여기 참여한 연구원들이 오랜 경력을 갖고 있고 그래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봐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걸 좀 믿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고, 이 용역의 단순히 1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활용하고 내진 설계 등 최소한의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잘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2단계로 이 시청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인가에 대해서 2단계 운영에 들어갈 텐데
그 단계에서도 아마 이제 의회 계속 보고를 할 거고 또 주민들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작업을 해서 이 2단계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오래된 공공청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지원할 것인가 특별법도 고민하고 있다니까는 그런 법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봐가면서 저희들이 이 영역을 진행할 텐데 이 과정 속에서 공론화 작업을 저희 충분히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뭐 이것을 시 공무원들 몇 사람이 이거를 할 사항도 아니고 또 남부지역 시민들께서는 시청도 옮겨가서 그 상실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어떤 최대한 저희가 보완을 하고 또 앞으로 구청도 쓸 수 있는 쓰려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거듭 이 과정 속에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다 수렴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위원회 구성 같은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이 말씀하신 아는 것과 조례를 해서 법적 지위를 갖는 건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예. 물론 1단계, 2단계라는 그 용역도 있겠지만 지금 집행부가 보고한 것과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이 자리는 누구를 문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 상생해서 잘해보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시장님의 의지는 강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전시 공백 없이 공동화 상황이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확답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꼭 지키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28년에 떠나가더라도 그 전에 저희가 어떤 기관이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공백을 줄일 것인가 1단계 사업은 저희가 의회 다 보고할 거고 앞으로 2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희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또 2단계 개발 사업도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시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사 이전은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남부권 주민들의 접근성 악화와 불편을 초래하고 기존 상권의 쇠퇴와 주민 간 갈등을 낳을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존 청사의 활용 방안은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쫓아서도 안 됩니다.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은 필수입니다. 시민의 피해 상황과 지역 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전제로 할 때만 당위성 있는 극복 대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사 활용 방안이 또다시 논쟁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시민의 중심이 돼 의견을 수렴하고 수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민대표, 상인회, 시의회, 집행부, 시민단체 등 모두가 참석하는 시민소통위원회의 구성을 거듭 강조하며 시정 질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